근로자 사기 증진에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에 따라 근로의욕 고취와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죠. 또 사업주 및 기업은 송금 산입을 통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라 현재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본인으로 한정되지만,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 및 가족,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요. 반면 퇴직 근로자, 직원 친목단체, 사회복지단체, 불우이웃 등은 수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원 또한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금 수혜 대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단,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는 수혜 대상이 아니나 해당 자회사가 모회사의 도급업체 파견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합의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각종 서류와 예산서 등을 준비하고 출연금을 확정해야 하며, 이후 관할 노동관청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인가가 완료되면 3주 이내로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을 등기, 설립 등기 후 20일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의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때 전 과정이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크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는데요.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대표자를 포함해 각 2인에서 10인으로 꾸려집니다. 임기는 자율로 정하고 연임 또한 가능한데요. 단, 사업주는 필수로 사용자 위원이 되어야 하고, 비상근 이사라고 하더라도 사업 경영을 담당하고 있을 시 사용자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협의회의 주요 의결 사항에는 출연금액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등이 있고, 협의회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의결은 출석위원회의 3분의 2가 찬성할 시 이루어지며, 회의록은 서명 날인 후 10년 보관이 원칙이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반면 이사회는 이른바 집행기관으로 이사, 그리고 감사로 구성되는데요. 우선 이사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각 3인 이내여야 하고, 임기는 정관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인이어야 하며, 임기는 동일하게 정관에 따라 연임 가능하나, 이사는 겸임이 가능한 데 비해 감사는 불가하니 이 점 역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주요 의결 사항은 기금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 조성은 의무적으로 정해진 금액 및 방식은 없지만 권고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기준치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연 가능한 재산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 등이 있으며, 자기 주식도 출연 가능하고 전액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기금법인의 대표적인 사업에는 목적사업, 그리고 대부사업이 있는데요.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수익금 사용이 원칙이나 일정 요건의 경우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대부사업의 경우 규모, 수혜자,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부 조건은 협의회에서 정하며, 정관 대부업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시 이자율과 상환기간 등이 결정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재원은 지원사업과 대부사업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는데요. 먼저 지원사업의 경우 수익금과 기본재산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기본재산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50% 초과액을 포함하죠. 반면 대부사업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만이 가능재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A사의 자본금이 1억,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5천만 원일 경우 당해연도 3억 원을 출연하고 운영수익금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지원사업의 가능재원은 수익금 2천만 원, 출연금의 80%인 2억 4천만 원, 자본금의 50% 초과액인 6천만 원을 모두 더한 3억 2천만 원이고, 대부사업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인 5천만 원이 가능재원이 되는 것이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이 필요한데,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원금 사용이 가능한 경우, 80% 이내에서 원금 사용이 가능한 경우, 기본재산 초과액 사용이 가능한 경우, 5년간 기본재산 20%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니 요건을 잘 살펴본 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항목에는 근로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보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 지급 및 대부, 재난구호금 지급,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항목,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등이 있는데요. 각 항목마다의 허용 범위와 허용 불가 범위가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꼭 확인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 법인의 해산 사유인 고유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가, 인가관청의 설립 허가 취소 등을 이유로는 해산이 불가하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산도 불가한데요. 사업 폐지, 기금의 합병,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 없이 해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 폐지로 인한 해산 시 청산 절차가 완료되며 청산을 목적으로 회사에 존속되고 상법 제227조 및 제517조에 따라 해산이 등기됩니다. 구체적인 해산 절차를 살펴보자면, 먼저 사내복지기금 협의회 소집, 이후 협의회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결의 완료 후 자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해산을 등기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업 폐지로 인해 해산할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 등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했을 시 재산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으로 우선 사용되고, 그 후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엔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 가능하며, 이후 나머지 자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거나 없는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되는데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될 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이 과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사업 폐지가 아닌 합병해산은 기금법인 간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기존 기금법인이 있는 경우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별도의 청산 절차는 필요치 않으며, 분할 및 분할합병 해산인 경우 해당 과정에서 기금법인은 정관 변경인가 및 변경 등기를 한 후 소명 기금법인은 별도의 청산 절차가 아닌 해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금은 어렵고 또 복잡하게 느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부터 해산. 전문기업과 동행한다면 한결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성장을 지원하는 메가인포 경영자문그룹과 함께해보세요.